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지 담화 6월 30일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좀 이러면은 한 8월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한 10월에는 늦어도 10월에는 1심 판결이 하나가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가장 이 처벌 수위가 무거운 선거법 위반의 1심 판결에 나오면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고 현실화돼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또 한 명의 사법 리스크 대상자가 있죠. 문재인 역시 지금 이게 리스크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있죠. 또 특히 무슨 우리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월북몰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또 통계 조작,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아직도 수사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이제 그 문재인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적인 영역 청와대 7개 부서가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영역 이 사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보다 금전적인 이익 문재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보다 공적 영역에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서 일종의 통치 행위 비슷하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3자 뇌물죄죠. 타이 이스타젯을 만들어서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전 회장이 서창호, 문다혜 부부에게 옛 부부죠.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이 돈을 지원을 했고 태국으로 갑자기 이주할 때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특활비가 넘어갔을 가능성, 청와대 경호원과 이렇게 동거래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몸통은 문재인이죠. 특활비가 만약에 넘어갔다면은 그 청와대 특활비니까 몸통은 문재인이고 이 제3자 뇌물죄 2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죠. 그러면은 1억 원 넘으면은 특가법이니까는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가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형입니다. 자, 그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역시 몸통은 문재인이죠. 왜냐하면은 인사건이 있으니까 대통령 인사건 가지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도 시키고 민주당 또 공천도 줬다. 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수사가 최근에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지검에서 제가 한번 전에 들었죠. 형사 3부 검사 10명을 전부 다 투입해서 문재인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또 수사 대상에 오른 걸로 보입니다. 임종석을 거쳐야지 이 문재인에게 갈 수가 있죠. 왜 임종석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 청와대 여러 개 부서가 동원이 돼서 문다혜의 태국 이주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왔기 때문에 물질적 행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이 부서의 그 관리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민정수석실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또 움직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수장은 조국이었습니다. 당시 조국. 자, 그래서 임종석 조국도 이 수사선상에 지금 올랐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만 해도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 관련 의혹들이 막 터졌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문재인 딸 문다혜 그리고 이 문다혜의 그 금전 흐름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 통보를 했다.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보통 1,000만 원짜리 이상의 수상한 돈거래가 있으면은 FIU가 검찰에 통보를 하는데 그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문다혜 주변에서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 그 어머니가 되죠. 김정숙 분이 아니고 그때 특활비를 막 옷 사고 구두 사는 데 썼다는 유송아
또 양이네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보낸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FIU에서 포착을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전주지검 형사 3부, 자, 주목되는 부서죠. 10명의 검사를 전부 다 투입한 형사 3부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문다혜 씨 사이 상당한 액수의 차명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돈이 이 서창호 씨, 전 사위죠.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자, 이상직에게서 받은 돈을 뭐 보냈든지 아니면 혹시 특활비를 보냈든지 어쨌든 어느 경우라도 이것은 문재인의 책임이죠. 특활비는 청와대 특활비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쓰라고 준 거죠. 그걸 공적인 업무에서 쓰라고 준 건데 사적으로 썼으면은 이것은 뭐 횡령 뭐 이런 게 되겠죠. 국고 손실. 그리고 이상직이 받은 돈이라면 이것은 대가성 있는 그러니까 뇌물이 딱 되는 것이죠. 그리고 FIU가 그 통보한 것 중에는 김정숙과 문다혜 사이가 문다혜가 제3자를 통해서 자 제3자가 나옵니다. 그냥 모녀간의 거래가 아니고 주고받은 현금 5천만 원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FIU가 검찰에 통보한 뭐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관련 보도들이 지금 갑자기 막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재인에 대한 그 직접 수사도 임박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주지검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이송할 거다 이런 말도 나왔죠. 당시 수사를 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했을 때 수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성학 형사삼부장하고 그런데 이 관련자들이 지금 청와대 쪽 이쪽 사람들이 관련자니까 아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자 이런 그 말이 나왔는데 전주지검 지검장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여기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해서 검사 10명을 투입을 해서 지금 문재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자, 이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지검이 계속 수사하기로 하고 한연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학 후임자죠. 한연규 형사3부장을 필두로 9명의 형사3부 검사를 저는 투입한다. 자, 그러니까 다 합해서 10명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상직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을 직접 겨냥을 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인력을 투입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상직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횡령 배임 사건이죠. 횡령 배임 사건을 할 때는 검사 한 2명, 많아야 3명 이렇게 그 수사팀 같은 것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10명 그러면은 이것은 이 문재인을 겨냥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수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 단계에 임종석과 조국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과 이성학 전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로 뭐 사건을 이송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영진 지금 현재 신임 전주지검장이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전담팀을 사실상 꾸린 것이죠. 자, 이 박영진 전주지검장에 대해서는 그때 뭐 이원석 검찰총장의 측근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수사를 막을 거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막을 거다 이렇게 했지만 서종우 변호사가 어제 서종우에게 벗들여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박영진 검사장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서 일단 수사를 맡겼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하게 의지를 표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원석 사람이라고 불린 것이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 밑에서 대검의 범죄 정보 기획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 승진하면서 전주지검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원석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박영진 검사도 그때 과거에 채널A 사건을 수사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대검 형사 1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냈었고, 그 이후에 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 의해서 울산 의정부지검 이렇게 뭐 일종의 자천을 당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다시 영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이원석 검찰총장 특권 이렇게 부르기도 좀 모호하다, 이런 말도 또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처음에 전주에 가서 취임사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전주지검에서 서울에 있는 그런 뭐 부서가, 검찰 부서가 아니고 전주지검에서는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것이 많이 없는데 문재인 사건을 그때 수사를 하고 있었죠. 거기서 취임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공직자의 권한을 악용하거나 권력형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겠다. 자, 권력형 비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취임사, 전주지검장이 취임사에서 이것은 문재인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금수완박 입법, 이걸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회의에서는 이 사건을, 문재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자,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좀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죠. 이거 그냥 수사 덮으려는 것 아니냐, 이원석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10명으로 사실상 전담반을 꾸렸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서창호 전 사의 취업 특혜 의혹은 사실상 5년 전에 불거졌습니다. 그때 각상도 의원, 국민의힘 각상도 의원, 당시 의원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었죠. 그 각상도 의원이 그때 이제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상도가 문다혜와 서창호 부부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하니까는 그때 본인의 보좌관까지 태국으로 보내고, 본인도 아마 다녀왔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이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는 대통령 사위가 타이스타젯의 고위 임원으로 취업을 한 것은 이상직이 그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의 대가성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시작됐지만 전주지검장으로 가는 사람들마다 이 수사를 그냥 캐비넷에 넣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런데 작년 9월에 이창수 검사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걸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5명이 바뀌었는데 마지막 있었던 이창수 검사장이 막 관련자들을 소환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했죠. 그래서 그 시절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시절에 그 소환된 사람만 해도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상당히 많이 소환을 했습니다. 전주를 다 불렀죠.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교 전 중기부 차관 쭉 불러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창수 지검장 시절에 이 수사의 기반을 닦았죠. 기반을 닦았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임종석, 조국 임종석을 거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을 거쳐서 문재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마무리를 이창수 검사장이 기반을 닦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갔고, 그 마무리를 이 박영진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이 지금 착수해 한 겁니다.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차 들어서 뒤늦게 이 문재인에 대한 확실한 수사, 그러니까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났던 것은 자기 그쪽에서 뭐 통치 행위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개인 비리죠. 뇌물을 받은 거죠. 사실상 2억 원 이상의 뇌물. 그것뿐이 아니죠. 뭐 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워낙 수상한 돈 거래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파악한 게 2억 원 플러스 알파죠. 이게 처음에 이 수사가 막 강화되니까는 문재인 쪽에서 또 어떤 검찰에 압력을 넣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친문 쪽에 그때 당선자 시절에 총선 당선자 시절에 27명이 갑자기 국회에서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지검 수사를 막 맹비난했죠. 이제 위촉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문재인까지 가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좀 수사가 미온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이 태국 이주를 하는데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딸이 태국 이주를 하는데 여러 기관이 움직였죠. 뭐 민간 쪽에서는 타이스타젯 그러니까 이상적이 움직였고 이 공적 기관에서 청와대 몇 개 부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그 중진공의 뭐 태국 그 파견원이 뭐 집을 알아주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타이스타젯 이 사건이야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인 중진공 특히 청와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임종석 조국이 무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배후에 지금 백원우도 있고 임종석도 있고 조국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백원우는 민정비서관이죠. 그 위에 민정수석이 있죠. 민정수석이 조국입니다. 조국이 이 사건을 전혀 몰랐을 리 없고 그때 당시에 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이 있을 때 왜 이 현직 대통령 자녀가 그러니까 딸 부부가 외국으로 나갔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때 조국은 그거 별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조국 그리고 이 백운우 또 한 사람 임종석은 백운우가 일종의 실행을 했다고 하면은 임종석은 총괄 지시를 하고 점검을 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인사수석실이 동원됐고 민정수석실이 동원됐고 또 중진공 이렇게 뭐 이사장 자리 하려면은 또 경제부처가 동원이 됐고 뭐 경호처는 또 경호처장이 있지만 어쨌든 이 청와대의 여러 부서가 동원이 됐다는 점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뭐 7개 부서가 그 동원된 그것과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검찰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이상직 쪽이 서창호 씨 부부에게 지급한 액수를 총 2억 원이 넘는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5월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때 조현옥이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직 의원 중진공 이사장 내정을 본인이 이제 인사수석이니까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 내정을 결정을 했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검찰은 임종석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임종석 이제 소환이 임박했는데 이 경우에 조국도 소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이 5월에 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행정관이 이 친인척 담당 행정관인데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조국 혁신당에서 당직자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국하고 같이 손발을 맞췄던 인물이죠.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기 백운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을 관리하는 조직의 팀장을 맡은 바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조국당에서 당직자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지금까지 초점은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이상직에게 자리 주고 태국으로 이주한
딸 부부 돈을 편의를 봐주기로 2억 원 이상을 이걸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지금은 그 외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경제부서 막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게 새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쪽 방향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어서 문재인이 포토라인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